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조용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분명히 아끼며 사시는데, 분명히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데, 어쩐 일인지 돈이 자꾸만 어디론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기분,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요? 통장을 들여다보면 분명 무언가 일을 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서면 까닭 모를 무거움이 어깨를 누르는 그런 날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오래도록 그런 시절을 지나왔으니까요. 분명 어제보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분명 누구보다 아끼며 살았는데, 어째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지, 밤이 깊어 자리에 누우면 천장을 바라보며 까닭 모를 한숨을 내쉬던 그 밤들, 저도 그런 밤을 셀 수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허전함과 무거움의 까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을 누이는 그 자리, 그 가까운 곳에 가만히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주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사야만 한다는 권유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살아오며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천천히 새겨온 작은 깨달음 하나를 여러분 앞에 가만히 내려놓아 보려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지 무렵 1년 중에서도 해가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가장 넉넉한 이 시기에 우리가 매일 몸을 누이는 그 자리, 침대 아래 그 잊혀진 공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풍수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에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실 것 없습니다.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살아온 날을 다 더해보면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셈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토록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를 우리는 가장 무심하게 대합니다. 거실은 손님이 온다고 닦고 부엌은 음식을 한다고 치우면서 정작 우리 몸이 가장 무방비로 누워있는 그 침대 아래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몇 해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침대 아래를 두고 기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잠든 사이 우리 몸은 빗장을 풀고 주변의 기운을 가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깨어있을 때야 정신이 또렷하니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내지만 잠들면 그 분별이 잠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운 자리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든다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어떤 날이기에 제가 이렇게 침대 아래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 까닭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옛 어른들은 절기와 날짜를 그저 달력의 숫자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흐름이 있고 매듭이 있고 비우고 채우는 자연의 호흡이 있다고 여기셨지요. 먼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옛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에서 시작해 9을 지나 10에 이르면 하나의 흐름이 가득 차고 동시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매듭이라고 보았지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더는 담기지 않고 샘물을 받으려면 비워야 하듯 10이라는 자리는 채움의 끝이자 비움의 시작이라고 옛 어른들은 믿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숫자의 이치가 꼭
우리 살림살이와 닮았다고 느낍니다. 무언가가 가득 찼다는 것은 곧 새로운 것을 드리려면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으로 한 달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한 달의 중후반은 흩어졌던 기운이 다시 가만히 모이기 시작하는 때라고 옛 어른들은 여기셨습니다. 달의 초입에 사방으로 뻗어나갔던 기운이 한 달의 절반을 넘기면서 다시 한자리로 거두어들여진다는 것이지요. 마치 봄에 흩뿌린 씨앗을 가을이 다가오며 거두어들이듯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무언가를 새로 버리기보다 흩어진 것을 모으고 정돈하기에 좋은 때라고 보아왔습니다. 음을 치자면 새는 것을 막고 모인 것을 갈무리하기에 알맞은 날인 셈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하지를 앞둔 시기입니다. 1년 중 해가 가장 길고 양의 기운이 가장 넉넉하게 차오르는 때이지요. 옛 어른들은 양의 기운이 이토록 강한 시기에 집안의 묵은 기운, 탁한 기운을 비워내면 그 빈자리에 맑고 새로운 기운이 깃든다고 믿어 오셨습니다. 햇볕이 가장 길게 머무는 이 무렵이야말로 어두운 구석을 환히 드러내어 갈무리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옛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가 길어지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미루어 두었던 정리를 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자연의 호흡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만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우고 다시 채우는 날입니다. 채움을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옛 어른들의 지혜는 늘 비움을 앞세웠습니다. 그릇이 비어야 새 것을 담고 방이 비어야 새 손님을 맞듯이요. 이 비움과 채움의 이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이야기의 바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침대 아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여러 집의 침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지요. 잘 사시는 집과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사시는 집은 거실이나 부엌이 아니라 침대 아래에서 먼저 차이가 나더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침대 아래 가만히 두면 좋을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비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지요. 첫 번째는 굵은 소금입니다. 옛날부터 소금은 탁한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부엌에 양념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묵은 기운을 가만히 빨아들이는 정갈한 물건으로 대접받았지요. 굵은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 침대의 발치 쪽에 가만히 두어 보십시오. 다만 한 가지, 그릇은 꼭 흙으로 빚은 것이나 도자기를 쓰시기를 권합니다. 플라스틱은 부디 피해 주십시오. 흙에서 난 것은 흙의 성정을 닮아 기운을 품어 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결이 다르다고 옛 어른들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쯤 그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제가 알던 어느 집안에 마음이 무거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깥분의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집안에는 한숨이 가실 날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대게 연로하신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매달 침대 아래 작은 그릇 하나를 갈아두시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나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그 일만 하셨다지요. 반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어느 날 문득 느끼기를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금이 무슨 신통한 힘을 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그 자리를 들여다보고 새 것을 정성껏 갈아두던 그 어머님의 마음, 그 한결같은 손길이 집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고 믿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한 일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한 번씩 말없이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며
묵은 것을 거두고 새 것을 채우는 그 어머님의 손길에는 이 집이 부디 평안하기를 바라는 깊은 기도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매일 며느리의 잠자리 아래 가만히 깔려 있었던 셈이지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위해 조용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로 듣지 않아도 어딘가에서 느끼는 법입니다. 어쩌면 그 며느리가 느낀 가벼움은 소금이 아니라 그 말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풍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자리에 가만히 펼쳐두는 일, 그것이 풍수의 참뜻이지요. 두 번째는 작은 나무 물건 한 쌍입니다. 대나무나 소나무로 된 작고 소박한 물건 두 개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침대 한가운데 아래에 두어 보십시오. 옛 어른들은 한 쌍이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두고 인연이 어긋나지 않고 함께 흐르는 형상이라 여기셨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한 방향을 보고 집안의 기운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이지요.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라 자라는 기운, 이어지는 기운을 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물건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같은 곳을 향하게 두는 것, 그 작은 정성에 담긴 뜻이 참 곱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자연에서 난 향주머니입니다. 쑥이나 창포, 솔잎 같은 것을 작은 주머니에 담아 침대의 머리맡 가까이 두어 보십시오. 옛 어른들은 이런 풀과 잎의 향이 잠을 깊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치에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잠이 깊어야 몸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비로소 열리거든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좋은 기회가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인연도 귀하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물도 새로운 인연도 결국은 열린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잘 주무시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향주머니는 2달에 한 번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면 향이 은은하게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작은 구리 물건, 이를테면 작은 챔방울 같은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맑은 쇠붙이에 소리가 막힌 기운을 열고 귀를 틔워준다고 여기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부드러운 천으로 그 구리 물건을 가만히 닦아주십시오. 닦으실 때 마음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묵은 것을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인다고요. 저는 이 닦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작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울렸던 것이 다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내 마음의 흐린 자리도 함께 닦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물건들을 다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마음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같은 소금 한 줌이라도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것과 이 집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정성껏 담아두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건은 그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요. 그릇이 귀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귀해서 귀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아두면 좋을지 작은 의식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의 시작에 잠시 마음을 모으는 일이지요. 하지 무렵에 어느 아침 잠에서 깨시거든 가장 먼저 침실의 창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밤새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긴 해가 실어오는 새 기운을 가만히 들이는 것입니다. 창을 열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들어오는 빛과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이 짧은 순간이 하루의 결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오독한 밤의 묵은 공기를 그대로 둔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환한 빛을 들이고 시작하는 것은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 새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침대 발치에 가만히 누우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마디 새겨 보십시오. 오늘부터 이 집에 따뜻한 기운이 머문다고요. 소리내어 말씀하셔도 좋고 그저 마음으로 가만히 새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또렷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 물건을 닦으실 때에는 막힌 것을 열고 새 흐름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닦아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시고 그 물건이 다시 빛을 찾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 잠깐의 고요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지 모릅니다. 옛 어른들은 또 돈이 들어오는 자리를 따로 두셨다고 합니다. 아무데나 함부로 두지 않고 귀한 것을 맞이하는 자리를 정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하지 우려되는 동남쪽으로 양의 기운이 넉넉하다고 여겨왔으니 지갑이나 작은 돈 그릇을 그쪽에 가만히 두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두고 꼭 그래야 부자가 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 삶의 자리를 정해주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의식들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무슨 미신을 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머무는 공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에 누워도 그 방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정성껏 가꾸는 사람은 매일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신기하게도 삶의 흐름이 함께 바뀌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매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을 드리는 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것을 먼저 비우는 일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그릇 바닥에 흙탕이 남아있으면 물은 끝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둘까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치울까를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침대 아래에서 꼭 꺼내어 비우셨으면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잊혀진 채 처박혀 있는 묵은 옷가지입니다. 한때 입었으나 이제는 손이 가지 않는 옷, 언젠가 입겠지 하며 밀어둔 옷들이 침대 아래에서 먼지를 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묵은 옷이 지나간 시간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지나간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법이지요. 저는 옷을 정리하는 일이 곧 지나간 시절과 정답게 작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입었던 옷에게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고 가만히 떠나보내주십시오. 둘째는 깨진 것이나 날카로운 것입니다. 금이 간 그릇, 이가 빠진 사기 조각, 쓰지 않는 낡은 가위나 칼 같은 것들이지요. 옛 어른들은 깨지고 날카로운 것이 거친 기운을 부른다고 보셨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무방비로 누운 자리 바로 아래에 있으면 까닭 모를 불안이 잠을 얕게 만들고 식구들 사이에도 모난 마음이 들기 쉽다고 여기셨지요. 저 역시 날카로운 것은 잠자리 가까이 두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잠은 우리가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간이니 그 곁에는 모난 것이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원래 감추어둔 돈이나 귀중품입니다. 의외라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침대 아래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 여겨 그곳에 돈을 감추어 두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감추어둔 귀중품에는 늘 그것을 잃을까 하는 불안이 함께 깃들기 마련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의 결이 잠자리 바로 아래에 머물면 잠의 깊이가 얕아진다고 옛 어른들은 보셨습니다. 귀한 것은 따로 안전한 자리에 두시고 잠자리만큼은 근심 없이 비워두십시오. 넷째는 나이가 못 쓰는 전자 물건입니다. 고장난 채 버리지 못한 기계들, 오래된 가전들이 침대 아래 잠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것을 흐르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무거운 기운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기운이 우리 몸 바로 곁에 머무는 것은 좋지 않지요. 몸이 쓰지 않는 것이라면 고맙게 보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비유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치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치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짜증을 내며 쓰레기를 내던지듯 치우는 것과 고마운 마음으로 정답게 작별하며 비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떠나보내는 것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렇게 비운 자리에는 한결 맑고 따뜻한 기운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소금 한 줌, 나무 한 쌍, 향주머니 하나, 구리방울 하나, 이것들이 무슨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작은 물건들을 매만지며 우리는 잊고 지냈던 한 가지를 되찾게 됩니다. 바로 내가 머무는 자리를, 내 하루를, 내 삶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매일 무심히 지나치던 그 자리에 마음을 한 번 더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결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부유함이라는 것이 그저 통장의 숫자만은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이 떴을 때 눈이 가뿐한 것, 곁에 있는 식구의 얼굴을 보며 가만히 안도하는 것, 오늘 하루가 별탈 없이 흘러가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손에 쥐고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도 매일 밤 평안히 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정말 부유한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누이는 그 자리, 그 침대 아래 작은 마음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풍수를 오래 공부한 사람들도 좀처럼 말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참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풍수의 끝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건을 잘 두고 방향을 잘 잡아도 마음 한구석에 불평과 조급함이 가득하면 그 기운은 결코 맑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에 고마워하고 오늘 하루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집에는 신기하게도 좋은 기운이 절로 깃듭니다. 옛 어른들은 그렇게 믿어오셨고 저 역시 오랜 세월을 지나며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풍수란 결국 감사하는 마음을 공간에 펼쳐두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한마디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여러 집을 살펴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늘 좋은 기운이 머무는 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의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비가 오면 마른 땅이 적셔진다고 고마워하고 해가 나면 빨래가 마른다고 고마워하고 밥상 앞에서는 오늘도 끼니를 챙길 수 있음에 고마워했지요. 그 고마움이 집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늘 불평이 가득한 집은
아무리 값진 물건으로 채워도 어딘가 서늘하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의 결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오늘 가진 것을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면 의외로 고마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 헤아림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에는 이미 좋은 기운이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저는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한자리에 이 따뜻한 기운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 어른들은 마음을 담아 자기 공간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좋은 인연도 스스로 찾아온다고 믿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가만히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 머무는 자리를 정답게 가꾸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한결 가벼워져 있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시만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만히 새겨보십시오.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겠다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온 것에 고맙다고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공기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 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비워낸 것, 새로 드린 것, 혹은 그저 고마운 마음 한 줄이라도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두십시오. 저는 구독이라는 것을 좋은 인연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작은 끈 하나를 맺어 두는 것이지요. 좋은 것은 혼자 간직하기보다 나눌수록 커진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건네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실 때 몸도 마음도 가뿐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